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산재 관련해서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서요. 공단은 산재가 아니라는데 법원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삼성 백혈병 산재 그리고 마켓컬리 이렇습니다. 공단의 모습이 산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곡간을 지키는 데 너무 집중한다라는 게 오늘 의원님들의 주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5년간 산재 관련 소송을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년 한 500명 정도가 공단의 불승인 판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해년마다 500건 정도가 공단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요. 근데 앞서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이 항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조금 전에. 근데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단이 항소한 경우가 54건이나 됩니다. 이건 공단의 역할이 아니죠. 제가 볼 땐. 공단은 이 항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다음 PPT 보시면. 문제는 공단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산재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마냥 그냥 거는 겁니다. 5년 동안 보면 기업이 제기한 산재 취소 소송이 한 105건 정도가 있습니다. DLENC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심지어 공공기관도 3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보시면요. 내용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거냐? 아니지 않아요. 산재 가입은 문 열어놓고 정작 산재 인정할 때는 공단이 엄격하게 보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율 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소송이 아니더라도요. 산재 노동자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역학조사에 5년간 2배나 급증했어요. 기간이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그럼 이 기간은 고통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음. 그래서 앞서도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산재 판정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노동자가 7년간 367명이에요. 이 367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도의적으로 아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보장 후 변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 1분만 더 주시면 네, 1분 더 드리세요. 이 부분에 좀 일단 나중에 모아서 3가지에 대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최소한 1심을 산재 인정한다면 공단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나면 최소한 그 자체에 대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죠. 마켓컬리와 삼성 백혈병 2심 진행되고 있는데 공단에서 소송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산재보험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하고 또는 항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산재보험의 이제 철학 부분을 저는 많이 고민해 봅니다. 산재보험이 사업주의의 책임주의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그래서 그럼 책임이 뭐냐? 그래서 그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업주 책임주의를 산재보험의 철학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그걸 빨리 치유를 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노동시장으로 복귀시켜주는 게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업무 연관성이 몇 프로냐? 50%이냐 49.9%냐 0.01 차이로 그렇게 많은
법리 싸움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결국 의학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단은 우리 직원들은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 공청회도 하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좀 많은 논의가 있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보장 후 변제 부분 등등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보장 후 변제 굉장히 큰 논의인데요. 청문회에서 이제 우리가 공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지금 올로로 나띵이거든요. 49.9%냐 50%냐 해서 산재로 인정이 되면 굉장히 혜택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가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로로 나띵 게임이 아니고 어느 유해요인 어느 노출 기간이 인정되면 최소한의 치료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건강보험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개인적 질병과 업무상 질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에도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업무 연관성이 없이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수당을 주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할 것이냐 마느냐 부분은 사실 저는 개별적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송무부도 있고 각 지역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소송이라는 법률에서 법무부의 즉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제가 지금 견해를 밝히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연제구의 이주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